속이 막 화병이 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자기가 싫어하는 반찬을 해줬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묻잖아.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니까. 근데 가사조사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강요했어요? 이렇게 나와 진짜로.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와 관련된 영상을 몇 차례 찍었었는데 그 영상 보시고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오늘은 관련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혼 소송의 피고가 실제로 겪게 되는 억울한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제 영상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뭐 소장을 막 갖고 성당에서 오시죠. 근데 물론 가정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정말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는 원고분들이 있고 또 본인이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힘든 상황은 특별히 피고의 유책이 입증되거나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당하신 분들이 사실은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소장에 보면은 거짓말이고요, 변호사님 이거 다 반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유책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데 배우자한테 있는데 저 억울해 죽겠어요. 그러면은 이혼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혼은 원하지 않고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기각의 입장을 구하고 싶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소장의 내용이라는 게 참 구차해요. 사실은 10년 전, 15년 전 얘기 때부터 집을 얻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일 막 20장, 30장 되거든요. 그 무슨 의미냐? 원고가 피고의 유책으로 삼을 만한 명백한 증거 한두 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구절절 소설식으로 나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담을 해보면요. 사실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또라이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피고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자기는 이혼 소송을 당했어. 근데 이혼하기 싫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원고의 유책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있으면 구구절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외도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폭행한 사람이에요. 하고서 증거 딱 내버리고 기각을 구하면 굉장히 깔끔한 사건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원고에게도 특별히 유책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피고도 없어. 근데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네? 이랬을 경우에는 가장 힘든 사건이 되죠. 왜 힘든 사건이 되냐면은 피고된 입장에서 원고가 유책 배우자니까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는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할 때 그러면은 똑같이 어떻게 돼요?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마치 피고를 향해서 공격을 한 것처럼 피고 입장에서도 원고를 상대로 저 사람이 오히려 유책 배우자고 저 사람이 오히려 잘못이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상대방을 막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유책에 대해서 증거가 없는 이상은 서로 진흙탕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서로를 비난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판사가 봐도 누가 봐도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혼인관계 유지하고 싶다고 하면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지. 내가 할 말 더 많아. 근데 그걸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장을 받고 나서 처음에 딱 재판기일에 저랑 딱 나가세요. 이제 판사님이 얘기를 하시죠. 원고가 뭐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이혼 소송 제기하셨네요. 그랬어요. 그럼 피고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피고가 저희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인상 쓰는 판사들이 있어요. 그 판사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아무튼 잘잘못을 떠나서 이혼을 하겠다고 했으면은 그냥 거기에 동의하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원고가 이렇게 싫다고 하는데 굳이 혼인관계 유지하고자 하는 게 돈 때문 아니에요? 라고 대놓고 묻는 판사들도 있어요. 그때 1차 현타가 오죠. 거의 울면서 나오세요. 어떤 판사님들은 보시고 원고가 유책을 주장을 하면서 혼인관계 파탄 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니까 입증하십시오라는 공명정대한 판사님들도 있죠. 근데 최근에 제가 보면은 파탄주의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현타가 옵니다. 어디서? 가사조사를 할 때 와요. 두 사람이 이혼에 관련된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가사조사를 실시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가사조사관이 이렇게 앉혀놓고 원고는 왜 이혼을 하고 싶나요? 하면은 원고가 또 소설을 또 쓰죠. 그러면은 피고 입장에서도 똑같이 뭔 개소리야 하면서 시작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올라오죠. 근데 제가 항상 그거를 자제시키거든요. 가사조사 하기 전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분들에게는 제가 반드시 하는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상대방 비난하지 마십시오. 말 끊지 마시고 비웃지 마시고. 자기는 막 올라와. 왜냐면 상대방이 나를 끊임없이 비난을 하거든. 원고는 자유롭잖아요. 이혼 소송을 청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막 쏟아내거든요. 근데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는 그거에 대해서 동일하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가사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사조사에서도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조사관이 보기에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원고를 더 심하게 비난을 하네. 이 사람들은 혼인이 파탄됐고 이혼하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본심을 숨기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막 이제 속이 막 화병이 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싫어하는 반찬을 해줬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걸 먹기를 강요했다 막 그래서 자기는 참을 수가 없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웃잖아. 우리 피디들처럼 웃잖아.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니까. 근데 가사조사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고한테 왜 강요했어요? 이렇게 나와 진짜로. 원고가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을까요? 반문을 하면서 피고를 기본적으로 죄인 취급을 하면서 가사조사 나오고 나면은 변호사님 저 이혼해야 되겠어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3차 현타는 제일 큰 건데 말도 안 되는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에 보통 원고들이 또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또라이한테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면은 그럼 저 사람을 컴다운 시켜고 저 사람 우쭈쭈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원의 서면으로 나타난다거나 가사조사에서도 되게 쭈구리 같은 모습을 보여. 피고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또라이 원고가 완전 기고만장한 거지. 네가 잘못했지 거봐 막 그러면서 나는 이혼을 해야 되겠어. 더 심각하게 변해요. 더 난리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3차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려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정말 이혼 소송을 하면서 심각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자신이 있으면은 이혼 기각을 구해보자.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시고서 중간에 많이 변하세요. 참을 수 없어요. 그런 법원과 상대방의 태도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변호사님, 저 반소를 제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혼 소송을 청구하고 내가 위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꽤 많아요. 어쩔 수 없는 구조 같아요.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드러내놓고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공격 방어 방법의 차이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현실입니다. 슬프죠, 되게. 판사한테 깨지고, 그 다음에 가사조사관한테 깨지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깨지고, 이러는 상처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냉정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현실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은 결과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오늘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가 이혼 소송에서 겪게 되는 이 억울한 상황들, 현실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